상대의 원료 법칙.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코스트코에 판매 중인 그 소시지 제품들의 원료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육가공 중에서는 소시지가 가장 보편적이고 제일 많이 시도를 하는 제품일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의가 많은 것들이 이제 그 돈가스류라던가 또는 떡갈비 쪽에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갈비라던가 이런 생육을 가공하는 것이고, 그쪽은 그래도 가공보다는 원육의 상태가 그 어떤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 소세지는 가공 방법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이 되는 제품은 그 코스트코에서 현재 판매 중인 동원 롯데 부어스트, 그리고 그릭 슈바인의 육즙 가득 부어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부어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버스트라고도 하는데, 독일에서는 이 햄 제품들의 대부분 다 이 부어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커리 부어스트 그러면은 카레에다가 카레가루죠. 우리나라는 강황가루인데 강황가루를 뿌리고 부어스트 햄에다가 또 케찹 또는 그래비 소스나 뭐 이런 소스들을 여러 가지 놓고 제공을 하는 제품들입니다. 한국의 떡볶이집만큼 많은 제품인데, 이 부어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독일에 가면 특히 옥토베스트나 이런 그 8월에 맥주 페스티벌이나 또 거리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로 각 지역의 김치처럼,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떡볶이와 같이 그 대중적이지만 그 대중적이면서도 좀 흰색을 띠는 소세지라던가 좀 붉은색을 띠는 폴리쉬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그릭 슈바인의 육즙 가득 부어스트라는 제품과 동원 롯데 부어스트, 그리고 한 가지 더 둘러본다면 동원의 그릴리 직화 칼집 프랑크, 이렇게 세 제품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 그러면 나는 어떤 걸 골라야 되지? 이렇게 이제 고민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지? 우리는 이제 개발하는 입장 또는 제조하는 입장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거꾸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분들은 그러면 어떤 걸 원하시는가?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만들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선택했냐? 저는 같이 간 가족이 물었을 때 저는 돼지고기 함량, 고기 함량이 높은 걸 우선 고르자. 왜냐하면 고기 함량이 높다는 건 다른 첨가 원료들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전분이라던가 ISP와 같은 그 아이솔레이티드 소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그 대두단백이 적게 들어가거나 전분이 적게 들어가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퍼석한 느낌은 좀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고기의 함량이 많은 것부터 골랐다. 그래서 고기 함량만 우선 봤을 때는 동원 롯데 부어스트는 90.22%고요. 동원 그릴리 직화 칼집 프랑크에는 87.42%, 그리고 그릭 슈바인 육즙 가득 부어스트에는 돼지고기가 88.96%로 이제 들어가 있어서 동원의 롯데 부어스트가 아무래도 돼지고기 함량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돌아보죠. 동원 롯데 부어스트 제품은 돼지고기가 90.22% 들어가 있고요. 지방인 일부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방이 일부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걸 일부러 표시하는 이유는 지방이 사실 그 안 들어가는 게 그 살코기에서는 좋긴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지방이 일부 있는 게 또 식감이나 이 유지에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제수가 들어갔고요. 물이죠. 대두단백, 아까 얘기했던 ISP, 아이솔레이티드 소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소재인데 단백질이지만 콩에서 나온 거니까 식물성 단백질 성분이죠. 이 단백질 성분이 사실 그 고기만 있으면
우리가 원료들을 혼합하고 투여하고 이제 빈 공간을 채워서 좀 틈틈이 싹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고기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P가 그런 그 공극들을 메꾸고 또 다른 원료들과 혼합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단백질, 그러니까 동일한 성분의 단백질 성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로테부어스트 시즈닝이라고 해서 들어간 것들이 각과로에 토마토 분말이 들어갔고요. 또 바질, 이건 이제 향신료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정제 소금이 들어갔고요. 포도당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포도당은 사실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포도당에 이제 이 다른 원료들을 다 같이 혼합을 해서 물에서는 정제수의 역할을 하는, 분말에서는 포도당이 그 역할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분말 남백, 계란의 흰자를 말려가지고 수분을 증발시킨 다음에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놓은 분말 남백 또는 남백 분말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카라기난이 들어가는데, 카라기난은 전체적인 제품의 점도, 그러니까 ISP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뻑뻑하거나 또 분리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여기에 그 카라기난을 투여해서 제품들이 또 지방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지방이 빨리 흘러내리거나 요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에 넣었어요, 소세지를. 그런데 전자레인지에서 또는 핫도그에서 제품이 들어갔는데 열을 받자마자 줄줄줄 흘러내려서 기름이 사방에 튀거나 또 흘러내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할 때 이런 카라기난 성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혼합제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혼합제제에는 인산염 소재들이 들어갔습니다. 폴리인산염, 메타인산염, 피로인산나트륨. 그런데 여기에서는 플레임으로 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사실 폴리인산염의 작용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이 다른 인산염, 제일인산염, 제2인산염, 뭐 이런 다른 인산염료들을 굳이 안 써도 폴리인산염 하나만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인산염들을 다 넣어주는 이유는 서로 이제 결합력이나 어떤 그 수분의 보유력 이런 것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씁니다. 얘네가 보통 다 세트로 다녀요. 폴리인산염이나 메타인산염, 뭐 제일인산염, 제2인산염, 피로인산염 몇 가지. 육가공을 쓰실 때 소세지뿐만 아니라 다른 육가공 제품에도 이 원료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고기의 육즙이 달아나거나 또는 고기의 육즙을 오래 보관하거나 하는 역할을 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혼합제재류는 젖산나트륨이랑 초산나트륨 그리고 이산화규소가 들어갔는데, 얘네 원료들은 그 소시지를 처음 딱 땄을 때 왜 그 시큼한 식초 냄새가 나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혼합제재는 사실 그 어떤 발효를 촉진하거나 아니면 저지시키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초산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균이 발생을 하고 증식을 하기에 좀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 넣은 소재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산화규소는 원료들의 흡습 또는 케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의 또 확산을 막기 위해서 들어간 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좀 생소할 수 있는 게 트랜스글루타미나제라고 하는 원료인데,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제라고 들어가면은 이제 소화나 어떤 분해를 담당하는 효소들의 이야기인데, 글루타미나제라고 하는 거는 뭔가 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붙인다는 느낌인데, 트랜스라는 말이 또 들어갔습니다.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글루타미나제인데 트랜스 한다. 얘네가 사실 고기들을 서로 붙게 한 다음에 죽는 효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두 개의 손가락이 같은 단백질 고기다 하면 이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이게 소고기여도 되고 돼지고기여도 되고 소고기 오징어여도 되고 또는 콩 고기의 오징어 또는 콩 소재들에다가 육고기와 오징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단백질을 붙인다 그랬을 때 얘네가 효소제들이 녹이게 됩니다. 이 고기의 사이에 있을 때에는 고기를 효소제제가 분해를 하면서 싹 녹인 다음에 상처냈을 때처럼 마치 이제 흐물흐물해진 상태에서 이 효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상처 치료하듯이 그대로 붙어버려요.
그러면 얘네가 마치 자기 살처럼 분명히 넣을 때는 오징어와 돼지고기였는데 나중에는 오징어 돼지고기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도의 가공을 하거나 할 때 쓰는 소재인데, 여기에서 소세지에서 사용한 이유는 이 ISP나 또 다른 돼지고기 소재들, 이런 소재들이 잘 붙게, 남백도 그렇고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락색소가 들어가 있는데, 락색소나 코치닐 색소, 그전에는 코치닐 색소를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코치닐 색소가 동물성 색소라는 어떤 이슈가 계속 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부담인데 가격도 올랐어요. 금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코치닐을 사놓으신 분들은 보통 소비기한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금과 같다 그랬을 때는 굉장한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코치닐 색소를 활용하던 그 육가공 제품들도 락색소로 많이 좀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뭐 홍국적 색소라든가 다른 색소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 육가공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락색소와 코치닐 색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색소들은 왜 안 씁니까? 다른 색소들 쓰고 싶은데 다른 색소들 썼다가 제품의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업체들 쓰지 않는데 괜히 우리가 위험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제품은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놓고 매대에 올려놨는데 냉장고 빛만으로도 탈색이 되거든요. 색이 변한다던가, 색이 그냥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색이 변하면서 빠지면 제품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천연색소라고 하더라도 색을 쓴 것과 안 쓴 것, 그리고 이 고기 원료의 자체에 이제 색이 잘 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균일하게 색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고기들마다 상태가 다르고 부위가 다르고 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부위가 들어가서 얼룩덜룩한 것보다는 일관된 색으로 보여줘서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의 판단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락색소가 이런 어떤 색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건 발색제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독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하시거나 사용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열을 받으면 좀 날아가거나 또 그 독성이 사라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질산 나트륨은 위험 독극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손톱만큼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육가공 고기 내에 존재하는 헤모글로빈의 색상을 발색을 해줘서 붉으스름하게 만들어준다 해서 발색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 말고도 방부 역할, 보존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아질산 나트륨을 희석해서 핑크 솔트나 뭐 핑크 소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질산 나트륨 희석해서 공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콜라겐 케이싱이 들어가죠. 그전에는 이제 돈장이라고 하죠. 돼지 창자에 소장이나 대장을 쭉쭉 빼서 그 안에 비운 다음에 순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처럼 넣었는데, 이 콜라겐 케이싱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케이싱,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케이싱인데요. 콜라겐 케이싱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소세지에 들어가면은 소세지의 껍질, 그리고 순대에 들어가면 순대의 껍질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콜라겐 케이싱 한 상자를 한 캣이라고 하는데, 이 300번이면은 보통 이게 한 3cm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지름이. 그리고 이 한 스틱씩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스틱 가지고 이제 몇 미터를 만들 수 있냐는 두께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긴 거는 100m 정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입니다. 바스락거리는 느낌이죠. 이게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뚜껑인데 이렇게 빼면은 쭉 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잘 안 끊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돈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신축성을 유지하고 이게 잘 안 끊어지지만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맛은 더 돈장이 좋겠죠. 그런데 이건 균일하긴 합니다. 똑같은 양이 들어가고요. 또 똑같은 느낌이 나고요. 돈장 같은 경우에는 돼지의 상태, 그리고 장의 두께나 길이, 뭐 부위 이런 것들에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은 균일하긴 하지만 잘 찢어집니다.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시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제품의 안정성을 기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돈장과 콜라겐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이즈도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몇이냐, 보통 한 20번대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름이 한 2cm 정도인 제품부터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다른 소세지 원료들도 있는데 그 좀 차이가 있는 원료를 좀 보자면, 지금 동원 그릴리, 직화, 칼치,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교가 가능하냐면, 우선 처음에 본 그 육류의 함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라고 했었죠. 90% 이상 쓴 동원 롯데브루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첨가물 들어간 다른 원료들이 들어간 내용을 보면 이것과 비교가 될 텐데, 동원 그릴리, 칼치, 프랑크 같은 경우에 소세지 함량, 그 돼지고기 함량이 벌써 87%, 87.5%라고 본다 하더라도 87.4이니까 한 2% 정도가 덜 들어갔는데, 그 2%가 이제 원료들이 들어갑니다. 식품 원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안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 그 복합 스파이스, DWP 이런 원료들은 스파이스, 시즈닝, 향신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복합 스파이스다 그러면은 스파이스나 시즈닝, 향신료의 복합 원료인데 혼합제제 같은 원료이죠. 거기에 우리가 넣고 싶은 원료를 넣어서 배합을 쳤기 때문에 이건 카피를 뜨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품명, 품목명이기 때문에 품목제조 보고를 입수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소맥 전분이죠.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분이 많이 들어가면 소세지가 퍼석거릴 수 있지만 단가를 낮추기에는 적절한 원료가 전분, ISP 이런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혼합제제로 젖산나트륨, 초산나트륨, 이산화효소 이제 그 패턴으로 들어가게 되죠. 얘네가 소세지 제품들의 그 표면에서 균이 생성되거나 하는 것들, 변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들어갔고, 그 다음 혼합제제,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에서 같은 개발자가 만들어가지고 나눠준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이제 똑같은 순서대로 갑니다. 혼합제제, 폴리인산염, 메타인산염, 피로인산염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콜라겐 분말이 들어갑니다. 콜라겐 분말은 카라기난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카라기난, 젤라틴, 콜라겐 분말 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 콜라겐 분말도 분자량, 블룸이라고 하는 그 분자량에 따라서 그전에는 이제 고등어에서 뽑아낸 콜라겐, 돼지에서 뽑아낸, 돼지 비계에서 뽑아낸 콜라겐, 이런 식으로 동물성 콜라겐과 생선, 그 어패류 쪽에서 뽑아낸 콜라겐, 이걸 또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류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품질은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비린내가 약간 납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일로스라고 하는 이제 감미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릴 믹스, 레드당 1980 이거는 다 믹스 원료고 혼합제제이기 때문에 품목제조 보고상에 어떤 원료가 들어가는지 사실 추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릴 믹스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그릴 향 또는 스모크 향을 어느 정도 혼합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드당 1980은 레드, 색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색소의 원료가 될 수 있겠구나 정도 추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운 마늘 분말, 이건 마늘 분말에다가 구운 향 정도를 터치했을 수 있는 시즈닝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혼합제제, 고량색소에 안나토색소에 탄산나트륨, 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또 다르네요. 혼합제제가. 이건 왜 이렇게 썼냐, 아까 혼합제제에서 색상을 낼 때는 동원 제품에서는 락색소를 썼는데 여기는 고량색소, 카올량 칼라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고량색소는 약간의 갈색을 내줍니다. 그리고 안나토색소는 락색소, 코치닐과 비슷하게 동물성에서 나오는 색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황색에서 적색 정도, 그러니까 황색이 진해지면 적색을 내거든요. 그래서 안나토 같은 경우에는 치즈를 만들 때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부원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탄산나트륨이 들어가서 제품들의 어떤 퍼짐성을 좋게 하고요. 프로필렌글리콜이 들어가서 보존성, PG라고도 하는 성분인데 보존성을 좀 좋게 하고, 그 다음 정제수가 들어가서 물은 전체적으로 혼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었겠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고기 함량이 2% 적어진다고 또 이렇게 원료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엔 88.96%, 이것도 거의 뭐 90%인데 사실 한 1%만 좀 더 쓰셨어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릭 슈바인의 육즙 가득 부어스트 갈릭을 한번 살펴보면 돼지고기에서 시작을 하고요. 88.96%, 그리고 돼지 지방, 여기도 지방이 들어갔죠. 그리고 설탕에 깐마늘, 마늘액기스, 정제소금. 그런데 중국산의 천일염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일염을 일부러 정제소금하고 다르게 쓴 이유는 천일염이 들어가면 어떤 제품이든 그 미네랄 성분들이 달라지고 정제보다는 조금 더 풍미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죠. 여기에 이제 복합 조미식품, 아까 얘기했던 향신료, 스파이스 뭐 이런 애들이 다 이제 복합 조미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덱스트린이나 기타 가공품, 초산 나트륨에 푸말산, 사과산, 뭐 이런 그 주석산, 이런 산 소재들이 들어갔다는 거는 산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글리세린 에스테르,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이건 유화제인데 물 성분과 기름 성분의 혼합을 좀 용이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디핀산, 메타인산 나트륨, 뭐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산염 소재들은 다 들어갔고, 여기에는 아까 없었던 원료들 중에 하나가 더 붙네요. L-글루탐산 나트륨, 향미증진제라고 하는데, 이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가면 이제 MSG는 보통 다 아시죠. MSG에 글루탐산 나트륨, 이노신산 나트륨, 리보뉴클레오티드 이나트륨, 뭐 이런 소재들이 같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에는 L-글루탐산 나트륨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두류 가공품이라고 이제 콩 가공인데, 콩을 가공해서 ISP를 뽑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거를 두류 가공으로 그 별도 식품 유형으로만 표시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늘 분말하고 기타 가공품에는 L-아스코브산 나트륨, 다른 말로 하면 비타민 C, 항산화제,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나이 먹어라 이런 느낌으로 넣은 소재가 L-아스코브산 나트륨, L-아스코브산,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빅산 다 같은 말인데 부르는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 제제로 알기산 나트륨이 들어갔습니다. 그전 소재에서는 카라기난이나 콜라겐 분말이 했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알기산 나트륨 증점을 하는 거죠. 황산칼슘이 들어가고 피로인산 나트륨, 포도당이 들어갔습니다. 얘네들은 산화를 좀 막아보겠다, 또는 육즙을 좀 보호하겠다, 이 정도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고요. 콜라겐 케이싱, 마지막에 케이싱은 이걸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좀 긴 이야기가 됐는데, 육가공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는 시즌이 가을입니다. 가을이랑 겨울, 불을 써도 덥지 않은 시즌이고, 또 뭐 어떤 말이나 소나 다 뭐 이제 뜯을 수 있는 그 풀들이 여름에 많이 자라고 많이 성장하고, 이제 그 수확의 계절이 오고 사람도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육가공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확실히 또 캠핑 시즌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캠핑을 통해서 이런 육가공 소비가 많아지는 시즌을 반영해서 육가공 제품들이 많이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그 제품들은 저의 개인적 의견이고요. 여기서 잘못된 내용이나 또는 고쳐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내용이나 또는 라벨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 또는 추측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 육가공 제품들, 코스코에서 판매 중인 육가공 제품들에 대한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 ES식품원료 검색하셔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가을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